세라믹 아이돌 지인이시죠? 1억 원의 연구비 나노 복합 섹시 박태훈 박사님 화이팅. 화이팅 나복색. 별명이신가요? 나노 복합 섹시? 아,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부터 별명하면 되죠. 그쵸? 우리 나노 복합 섹시 박태훈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별명입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융복합재료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태훈이라고 합니다. 야 박사님 어떤 전공하셨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사실 지금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연구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전공하셨습니까? 저는 화학공학과 출신이고요. 예. 그래서- 학부를요? 네, 학부 대학원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고분자 쪽 다루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연구하시는 게 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소재인가요? 네, 이거 매우 이런- 중요해요. 이런 게 있나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소재가 있을 수 있죠. 일단 금속, 돌멩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예. 네. 제가 오늘 기대한 건 그게 아닌데요. 그런 의미인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셀룰로스 섬유 및 응용 연구. 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소재인데 첫 장부터 소세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소세지는 먹으면 살이 찌니까 사실 그런 의미로 둔 건 아니고 저희 연구원의 건배사 중에 하나입니다. 건배사. 네. 시작부터 이렇게 이건 딱 들고 아재 향기. 아, 네. 소재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오, 소세지! 딱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전이 원장님께서 만든 건데요. 예. 그렇게 건배사를 하다 보면 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소재를 개발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나일론이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나일론이라는 소재가 이제 1930년대 윌리스 휴움 캐러더스라는 박사님이 이제 듀퐁에서 근무하실 때 네. 만들게 된 소재이고요. 예. 이 나일론 소재가 나오면서 이제 1940년대에 이렇게 칫솔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빗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타킹도 이렇게 출시가 돼요. 40년 되기 전에는 칫솔이랑 빗은 뭘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탈, 돼지탈? 네, 데지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죠? 뭐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와, 대박입니다. 네. 네, 하정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답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렇게 낙하산에 들어가는 섬유 소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서 이제 승리의 섬유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 소재고요. 예. 이렇게 이제 소재가 세상을 아주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도 또 재미난 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열심히 오.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아까 사실 제목으로 어구를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완전 거짓은 아닙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금속이랑 돌멩이 먹으면 살이 안 찌죠. 이 캐릭터 혹시 아시나요? 이게 누구예요? 닥터 슬럼프에 나오는 가짱이라는 캐릭터인데요. 가짱. 네, 이렇게 가짱 데스까? 가짱 다 씹어 먹을 수 있다고 예. 해서 어허. 얘는 돌멩이나 세라믹, 뭐 금속 다 먹어요. 오. 네. 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 네. 이제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걸 일단 먹었을 때 몸에 이상은 없어야 되니까 네, 그런 소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식품을 100배 정도 강학 현미경으로 확대한 이미지예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모래같이 생겼는데. 옛날에 그 학교 복도 밑바닥 느낌이네요. 네, 네. 네. 저도 약간 대리석 같은 네.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 오, 진짜요? 네, 100배 정도 확대했을 때 이미지입니다. 오, 다시 볼까요? 와, 너무 다른데? 이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소재가 이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되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저도 네. 조금 전에 위에서 토성을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예, 예. 네, 이 아이스크림에 살이 안 찌는 소재가 들어가 있다. 이게 뭘까? 그래서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식품 같은 걸 살 때 마트에서 혹시 뒷면에 열량 말고 뭘로 만들어졌는지도 혹시 보시는지요? 저는 엄청 봐요. 아, 저는 완전 많이 봅니다. 역시. 저는 완전 칼로리만. 네,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소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써있죠. 예. 이 PPL은 아니고 이제 아이스크림 뒷면 이렇게 보시면 네. 일단 제일 먼저 정제수 보이시죠? 네. 원재료명에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초코 카스텔라, 설탕, 코코아 프레퍼레이션, 올리고당, 가공 버터, 혼합 식용유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네. 우유까지는 알겠는데 네. 혼합 제제에서 유화제, 그다음에 CMC 보이세요? 오, 네. 구화검, 카라기난 처음
그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화제는 물이랑 기름이랑 잘 섞여야 되니까 유화제를 예. 쓰게 되는데 네. 그 뒤에 CMC 구화검 카라기나는 이제 생소하죠. 네. 아. 네, 이 구화검은 구화바 거기서 나오는 껌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어, 여기서 이제 그렇군요. CMC는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스이고요. 예. 구화바는 과일이고 예. 구화검은 콩과 식물에서 얻어내는 점성을 붙여줄 수 있는 소재이고 카라기나는 이제 붉은 홍조류에서 나오는 붉은 해조류에서 나오는 다당류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잘 녹아내리지 않게끔 해주는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아, 잘 안 녹게. 네, 그래서 지금 드립에 대한 지금 평들이 있는데요. 자신 있게 했었어야 됐다고. 황성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계시죠. 다음에 그 자신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구화바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아요. 망고가 알죠. 유학하네. 망고 알죠. 유학하네. 박사님 몰랐겠어요? 알죠. 그래요? 아. 제가 그걸 안 받음으로써 박사님을 보호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아니라 이게 다 함께 먹는 또 이런 통 아이스크림도 뒤에 보게 되면 네. 지금 확실하게 이제 중간에 셀룰로스 검 이런 아.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혼합대제 옆에 있죠. 구화검 있다. 네, 구화검도 오, 있고. 구화검. 이렇게 예. 이제 셀룰로스 검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사실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얼음 결정, 유지방, 공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얼음 결정이 이 구조적인 형상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녹아버리게 되면 이 아이스크림 전체 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약간 입에 넣었을 때 맛이 없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녹아내리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식품 첨가물에 셀룰로스가 안정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이스크림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집에서 회를 드실 때 네. 혹시 냉장고에 와사비 같은 게 있으면 뒷면을 보시면 저기도 분말 셀룰로스 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독일산 그러네. 이렇게 적혀 이렇게 있죠. 모양을 잘 유지하게 도와주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집안에 이렇게 지금 찾아보시면 아마 한두 개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저 셀룰로스가 있는 것들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음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렇게 2차 전지에도 들어가요. 오? 2차 전지는 되게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산업 분야인데요. 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이런 양극재, 음극재에 있는 활물질들이 리튬 이온을 주고받는 소재들인데 이게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얘들이 전극 구리판이나 이런 금속판에 잘 달라붙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런 또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를 쓰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부터 해서 2차 전지까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쓰이나요? 2차 전지에서도 다른 애를 안 쓰고 얘를 쓰는 이유가 있는지. 얘를 쓰는 이유가 일단 이 활물질이 분산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 얘를 운송하거나 할 때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아. 이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같은 걸 쓰면 점도를 높여줘서 얘들이 가라앉지 않게끔 유지를 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들고 와서 바로 쓸 수 있고 한 6개월 동안 보관해도 또 다시 쓸 수 있고 아니면 가볍게 한번 휘저어주면 다시 분산이 잘 된 상태로 돌아가니까 또 쓸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애네요. 네.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소재에 대해서 셀룰로스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런 셀룰로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셀룰로스는 사실 다음과 같은 원소재에서 오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쌀국수를 먹다가 남겨가지고 지금 네. 불어터진 쌀국수 면이 생각나긴 하는데. 아, 약간 목도리 같은 거 확대한 느낌도 아, 들고. 예, 면. 아, 예. 섬유젓 네.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하시네요. 네, 이게 이제 아. 모카 솜을 확대한 이미지입니다. 진짜요? 실제로 네. 모카는 셀룰로스 순도가 90%가 넘는 셀룰로스의 원소재예요. 굉장히 아. 순도가 높은 소재이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희가 사실 진짜 면 티도 만들 수 있고 네. 어, 예. 종이로 따지게 되면 좀 고급 종이. 사실 저희 지폐가 저 모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셀룰로스를 만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일반 종이보다 더 질겨야 되고 종이의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예. 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모카를 기반으로 종이도 만들고 나노셀룰로스도 만들고 아, 오. 모카를 기반으로 돈을 만들었구나. 네네네. 다음 사진은 가스오브시 같아요. 예. 저도 약간 황태포처럼 네.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나무를 스크래핑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대표적인 셀룰로스 원소재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과 나무로부터 셀룰로스가 왔다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좌측을 보게 되면 친환경, 우측은 에너지 쪽이었는데 사실 에너지 쪽은 워낙에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는 좀 더 아껴서 쓰는 게 지구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셀룰로스에 대한 소재에 대한 컨셉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일본에 잠깐 가 있을 때 네. 이제 TV를 틀었는데 스고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고하자는 네. 놀라운 기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대단한 기술.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일상생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기업체나 교수님들 오세요 해서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때 주제가 김치 국물이 도마에 안 빼이게 하는 거를 해결을 좀 해달라는 연구 내용이었어요. 이때 이제 규슈대학교 교수님이 이 프로젝트에 이제 조인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이 규슈대 교수님이 이 나노셀룰로스를 쓰십니다. 나노셀룰로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도마 위에 코팅을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김치를 자르고 김치 국물이 좀 덜 빼이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예. 그때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가 이렇게 딱 뭔가 모티베이션이 돼서 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나노셀룰로스 연구를 해봐도 좋겠다. 참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거는 근데 확실히 저렇게 하면은 김치 국물이 덜 배요? 좀 덜 배긴 하는데요. 네. 이때 규슈대 교수님은 사실 졌어요. 누구한테 그 했어요? 상대방 팀이 제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것만 머리에 남아 있는데 네. 이때는 지긴 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왜냐면 세상은 승자만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은 패자도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따숩네요. 너무 따뜻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재미있는 데랑 제가 키워드를 던졌는데 이제 왜 친환경적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합성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셀룰로스라는 게 식물의 강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열매로 맺기 위해서 글루코스를 만들고 셀룰로스는 몸을 지탱하기 위한 세포벽을 만드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셀룰로스, 글루코스가 될 수 있는데 이 지금 글루코스 안에 있는 C, 탄소랑 산소를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다 이산화탄소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셀룰로스라는 소재를 보게 되면 거의 93%가 이산화탄소에 도는 소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형 소재라고도 볼 수 있죠. 저 셀룰로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잘 냅두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잡고 있는 효과가 나니까. 그죠? 네, 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탄소 중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이 이야기군요. 이렇게 생긴 게 셀룰로스 단분자 구조인데 지금 빨간색이랑 검정색이 다 이산화탄소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왜 써야 할까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구온난화 이슈도 있는데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매스 기반의 이런 소재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이거 굉장히 잘 만들면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일부라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걸 막을 때 셀룰로스를 썼는데 실제로 지구가 녹아내리는 걸 막아보자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되게 따뜻한 분이시네요. 나노 복합 섹시 박사님 역시.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쓰면 사실 근데 연구 주제로는 재미가 없어서 이제 나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왜 나노를 해야 되고 나노셀룰로스는 어떤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나노셀룰로스 함유라고 하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식물을 구성하는 소재가 셀룰로스고 예. 식물의 세포벽을 점점 확대해서 들어가면 저렇게 섬유질 형상의 셀룰로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된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또 이게 사실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인류가 지구에 있는 자원을 연간 한 615억 톤 정도를 채굴해서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셀룰로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소재고 1년에 한 2,100억 톤 정도 계속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그만큼 풍부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걸 잘 써서 인류의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소재를 잘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노셀룰로스를 만들게 되면 나노 복합재라든지 필터 그리고 포장재 쪽에도 쓸 수 있고요. 화장품 그리고 유연 투명 기판 등이 있는데 나노 소재의 섬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매우 커서 저렇게 필터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나노 섬유가 이렇게 촘촘하게 시트처럼 만들어져 있으면 미세한 입자들도 다 걸러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얘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면 산소 기체도 투과가 안 될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포장재에 들어가고 있는 고분자 소재를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는 사실 일부 상용화된 제품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보습력이 좋다고 알려진 소재인데 네. 나노셀룰로스를 잘 만들면 걔보다도 보습력이 더 좋아요. 오, 네. 대박이다. 네. 그래서 저희도 실험하다 이렇게 발라보면 느낌이 참 괜찮습니다. 오.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가장 많은 특허가 보유되고 있는 건 나노 컴포짓 복합재 쪽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왜 나노 복합재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네. 복합 재료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복합 재료는 두 종류 이상의 기재로 만들어진 재료인데요. FRP, CFRP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섬유 강화 플라스틱,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범퍼, 앞범퍼인데 저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 섬유가 들어가서 붙잡아주고 있는 형태고 조금 더 좋은 차량이나 이런 데는 이제 혹시 양님이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슈퍼카 이런 데는 아유,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딱 들어가 있죠. 네. 네. 양님 슈퍼카 좋아요.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 슈퍼카 타는 사람이요. 그래서 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타. 남의 것도 못 타봤어요. 누가 한번 태워주세요. 저 타보고 싶네. 느낌이 어떤지. 근데 이제 다 섬유예요. 보시면 예. 파이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여야지 하는 이유를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유리판이 있는데 10cm의 폭을 가지고 있는 유리판에 1mm의 크랙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비율 1%의 크랙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1m의 폭이 있고 유리판에 10mm의 크랙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원래 100kg의 추를 견뎌야 되는 유리판이 동일한 비율로 10배 커졌기 때문에 1000kg까지 견뎌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300kg까지밖에 못 견디고 깨져버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같은 비율의 크랙이 있을 때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영향이 작아진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점점 작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다 보면 이게 섬유가 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래도 소재를 만들다 보면 생산 공정 중에 일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걸 섬유 형태로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유리섬유 복합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유리섬유가 굉장히 가늘거든요. 네. 저희가 머리카락이 보통 한 뭐 70에서 90 마이크로미터 네. 정도 되니까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섬유가 이렇게 유리섬유 복합재 쓰이고 있고요. 예. 네. 다음 장 탄소섬유 보여주시면 탄소섬유도 이렇게 수 마이크로미터의 가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탄소섬유 할 때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저기 보이는 저 스티칭 하나가 탄소섬유 한 가닥이 아니고 네. 저게 보통 3,000가닥, 6,000가닥 또는 12,000가닥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슈퍼카에 보이는 그 탄소섬유 직물 패턴을 보셨을 때 그 한 스티치가 수천 가닥의 탄소섬유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진짜 튼튼하겠네요. 네, 튼튼하죠. 가는 게 여러 겹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까지 저희가 왔죠. 5마이크로. 예. 이상 강도에 가까워지려고. 그럼 이거를 더 줄여보는 거예요. 마이크로 파이버를 더 가늘게 가보는 거죠. 네. 나노까지. 이 나노까지 가게 되면 특히나 이 나노된 섬유를 연속으로 균열 없이 길게 뽑아내면 네.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극강의 강도를 보이는.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우주 엘리베이터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이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나노 섬유가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서 이상 강도에 가까워지면 저런 우주 엘리베이터를 구현하는 것도 가까워질 수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영화에서도 소개가 됐었죠. 삼체. 네, 궤도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삼체도 나온 나노 어? 섬유인데. 아, 네. 삼체에서 그 안 보이는데 배 썰어버리는. 네. 궤도님이 또 안될과학 채널에서 되게 잘 다뤘거든요. 재밌게.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영화죠. 이렇게 실제로 나노 섬유 한 가닥으로는 이런 힘을 구현하긴 힘들어요. 저희가 네. 탄소 섬유도 되게 세 보이는데 5마이크로 되는 탄소 섬유 한 가닥을 자꾸 당기면 끊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다발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아주 강하게 잡아주면 이렇게 배를 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네. 그럼 한 가닥이 아니겠군요. 영화니까 영화니까. 예. 뭐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예. 네 그럴 되게 겁니다. 나노의 여러 가닥을 네, 네, 엮어가지고 싹 했군요. 네. 아. 근데 그게 한 눈에 안 보이는 20마이크로보다 더 가늘면 안 보이고 할 수 있죠. 엄청 나노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싹 썰었다. 네, 그래서 셀룰로스 소재도 이제 나노화를 해보는 거죠. 한번 이상 강도에 가깝게 아주 탄탄하게. 그래서 만약에 삼체 영화가 그냥 나노 파이버 한 가닥이었으면 그냥 끊어졌겠죠. 지나갈 때 거미줄처럼 손으로 이렇게 탁 치면 다 끊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거미줄처럼.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룰로스를 나노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나노셀룰로스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셀룰로스는 저런 나무나 면, 목화솜 그리고 합성 셀룰로스에서 기반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계속 갈아내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화학적 처리를 해서 풀어내가지고 나노파이버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MFC라고 불리는 게 마이크로 피브릴레이티드 셀룰로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계속 갈아낸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TOCNF라고 하는 저거는 이제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아주 이분하게 3에서 5나노미터를 가지는 직경의 나노파이버를 만들 수 그러면 있어요. 뭔가 처리해주면 싹 자기네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면 나눠지기 좋은 상태가 돼요. 아. 그래서 원래 한 10번 때려야지 나눠지는 게 네. 이렇게 싹 처리를 해놓으면 한 번만 딱 때리면 쫙 풀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따다닥 자르는 건 대패 삼겹살인 거지. 아. 싹싹싹싹 자르는. 네. 그리고 우리 돼지고기에다가 약품을 처리했어. 뭐 숙성화시켜. 네. 근데 얘를 빡 쳤더니 갑자기 자자자작 갈라진다는 거죠. 네, 아,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맨 오른쪽 뭐였죠? 네, 맨 오른쪽은 이제 셀룰로스 나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섬유는 아니고 이제 산 처리를 통해서 다 녹여내고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나노 셀룰로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종류가 달라서 오늘은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또. 그래서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삼겹살이 생각나네요. 대패 대패 네. 삼겹살이 먼저 나왔어요. 1983년에 미국에서 이제 털백이라는 연구원이 이제 계속해서
갈아봤더니 셀룰로스가 나노화가 되더라라고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3% 정도 되는 물에 분산돼 있는 액을 논문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결국 이 친구들도 논문 안에 다시 봤더니 식품 첨가물로 넣어보고 이런 연구를 결국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 이것저것 많이 해봤군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셀룰로스 쓴 것보다 나노화가 됐으니까 조금 덜 써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TOCNF라고 해서 아까 화학적 처리했던 나노셀룰로스 한 번에 풀린 애들. 얘는 일본에 있는 동경대의 이소가야 아키라 교수님께서 네.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노셀룰로스를 만들려고 개발하신 게 아니고 5년 전에 감자 전분 같은 거를 저희가 물에 풀면 얘가 녹는 게 아니라 물에 그냥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에 녹게끔 하는 반응을 발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키라 교수님이 그럼 나는 감자 전분이 아니라 셀룰로스를 가지고 똑같은 반응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이 화학적 처리 기법이 돼버린 거죠. 와,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키라 교수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노셀룰로스를 만들어봤어요. 일단 원소재는 저희는 저렇게 펄프, 실제로 A4 용지를 만드는 걸 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적 처리를 할 때 얘를 이제 산화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술을 먹었을 때 에탄올이 산화가 돼서 알데하이드라는 게 돼서 숙취가 와서 몸이 힘들고 그게 네. 다시 산으로 바뀌어서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저희는 이 셀룰로스를 알데하이드로 바꿨다가 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쓰는 게 보면 이제 NaClO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에서 쓰는 락스 같은 소재예요. 네. 락스 농도의 한 2배 정도를 넣고 예. 반응을 보내면 이렇게 잘 떨어질 준비가 된 셀룰로스 다발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물리적으로 탁 뜯어내면 이제 한 방에 탁 싹 나눠가 되는 갈라지고 걸 볼 수 있죠. 샥 하면서 엄청난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엄청난 가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갈라지는구나. 보통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그냥 다 나노화 된 것만 보여주시는데 저건이 나노화 되는 과정을 한번 정밀하게 추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약간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마녀의 빗자루 같거나 아니면 네.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님부스 2000 같은 느낌의 나노 빗자루를 찾게 된 거죠. 오. 네. 저게 손잡이가 한 200나노미터밖에 안 되고 뒤에 이렇게 빛처럼 삐져나온 부분은 진짜 한 3에서 5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이야. 아주 재미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저런 건 실제로 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저렇게 화학적으로 해야 만들 수 있는 애들인 거죠? 네, 맞아요. 화학적으로 해야지 더 가늘게 잘 가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미국에 있던 털백 연구원에 했던 방식도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 거죠. 기계적 처리만 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 1983년에 개발돼 있던 방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도 좀 더 좋아졌고 저희 이제 같이 연구하는 학생분들의 이제 숙련도도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고농도 분산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오. 3%였는데 저희는 지금 8%까지도 만들고 있고 어. 8% 정도로 만들면 그냥 왁스 같은 느낌의 거의 젤처럼 만들어져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노셀룰로스 하다 보면 이게 먹어도 괜찮다, 참 안전한 소재다라고 하고 싶으면 셀룰로스는 괜찮은데 나노셀룰로스도 괜찮을까? 이걸 한번 먹어서 괜찮은지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그럴 용기는 없고 다른 사람이 먹는 영상을 제가 어머나. 가지고 왔어요. 이걸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이제 테드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진짜 당시- 왁스 같네요. 네,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학생이 오, 화끈해, 화끈해. 오,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근데? 이 사람도 나노 복합 섹시. 그 마지막에 칼로리 프리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똑같은 다 얘기를 어. 하면 제가 이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분을 찾아봤는데 지금 노르웨이의 한 대학의 학과장으로 계세요. 학과장까지 아유, 가셨구나. 네. 성공하셨네요. 네. 먹어도 괜찮다. 네,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나노셀룰로스 독성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먹었을 때 세포 독성이 일반적인 소재에 비하면 훨씬 낮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훨씬 낫다. 야, 저분은 근데 강연할 때마다 저렇게 드셨을라나? 갑자기 궁금해. 많이- 박사님도 저렇게 드셔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제가 먹기 싫어서 갖고 왔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저걸 보고 네. 드셔보실 그런 아니면 의향 주변에 없으세요? 예. 그러려면 일단 장비를 에탄올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굳이 근데 네, 그죠? 굳이 이 영상이 있으니까. 네, 누가 먹었으니까. 아, 아니, 봐봐 채팅본 박사님 저걸 드셨어야 더 높은 자리로. 네, 방금 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사님 저걸 드셨으면은 오늘 예. 드셨어요? 오늘. 용기는 부족하셨다. 아, 지금 실험실에서 저거 먹는 게 유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거 맛은 어때요? 무맛이요, 무맛. 무맛 없어요. 네. 안 드셔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실 비슷하게 먹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중에 최근에 뭐 식이섬유 같은 네. 게 포로 나오는데 그거를 먹는다고 느끼면 돼서 포만감 주는 애들. 네, 배 안에서 부풀어주는 애들. 부풀어줘서 네. 다이어트 약으로도 쓰이거든요. 일반 약으로. 저 효과가 없어요. 드셔보셨나 봐요.
먹어봤어요. 못 참고 먹어봤는데 해봤는데. 그거 먹고 맛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포만감을 줘서 네. 다른 걸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없애주는 애예요. 네. 우리 안될과학도 공주님 최근에 또 했잖아요. 디저트 배가 또 생겨요. 맛있는 걸 보면 여기 또 배가 딱 하나 생겨. 저는 계속 생겨요. 그만 좀 먹어요, 아저씨. 너도 아저씨가 돼보렴. 멈출 수가 없단다. 아무튼 네. 이 분자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네. 분자 구조하면 약간 알러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작고 귀여운 분자 구조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예. 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개 모양. 개 개 모양. 모양. 예. 네. 우리 굿죽 맥주컵에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귀엽죠. 술 먹으면 강아지가 된다. 네. 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에탄올 분자. 예. 분자 네. 강아지. 네. 네. 이름은 타놀이. 한놀이. 예. 크기가 여기서 끝까지 재보면은 한 0.44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작네요. 네, 굉장히 작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키워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이게 약간 비과학적인 표현이지만 0.44 나노미터. 많이 마시면 죽을 사사다. 에이, 박사님 참신하십니다. 아니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있다. 의미를 준다. 뭐 이런 걸 그냥 해보는 예. 거죠. 예. 위험한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복잡한 구조의 셀룰로스로 돌아오실 건데요. 예. 이렇게 셀룰로스 구조를 보시면 얘는 너무 복잡하고 그냥 이런 애가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같은 분자가 양림까지 일자로 착, 예. 착, 착. 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축축축 쌓여 있게 되면 고분자가 이렇게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쌓게 되면 결정이 만들어지고 이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구조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룰로스는 기본적으로는 결정성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쫙 퍼진 게 겹겹이 있으니까 네. 단단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셀룰로스가 이렇게 어떤 원소재부터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얘기해 봤고 그리고 나노셀룰로스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볼 건데요. 네. 나노셀룰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강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나무가 썩듯이 생분해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자 구조가 탁탁탁 패킹돼 있기 때문에 네. 결정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나노로 만들면 엄청 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밑에 이제 히든 프로퍼티로 요변성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예. 네. 이제 이거는 나노 복합재 쪽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소재 셀룰로스를 이제 나노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가시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